언제나 작품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선인장님. 네. 그리고 끝까지 알려주시지 않는 선인장. 그렇죠. 제가 항상 말하죠. 일부러 안 알려준 게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오해하지 마라. 이번에도 외계인 주제 선인장님이 제안하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외계인 다시 할 때 됐어. 하자라고 했죠. 네. 뭐 가지고 오셨나요? 예전에 정말 예전에 저희 2화 때 스페이스 오페라 하지 않았나요? 저를 은하용 전설로 이끌었던 덕친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 그분. 덕질. 네, 네. 오랜만에 등장하셨네요. 그쵸. 그 친구는 저를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는 듯이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너 왜 엑스파일 안 봐? 세상에. 안 보고 계셨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도 영업을 하고 또 마침 그때 TV에서 엑스파일이 하고 있길래 봤죠. 네. 30분 보다가 껐어요. 왜요? 이건 각 잡고 봐야 된다. 아, 지금 이렇게 막 보면 안 되겠다. 대충 볼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건 아니다. 음. 그리고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기 때문에 저는 까먹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그렇죠. 사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이런 일이 한 5번 정도 반복됐던 것 같아요. 네. 각 잡고 봐야지. 아. 네. 세월이 흘러 저희가 이제 외계인 주제를 하게 됐죠. 워낙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뜻 시작을 못 했는데 갑자기 또 콩님과 양치님이 너 엑스파일 해야지 라고 이렇게 뽕꾸질을 하셨어요. 그래. 엑스파일 해줘 막 그렇죠. 이랬죠 제가. 예. 그래서 야 그거 너무 길잖아. 그때 반응이 거의 뭐야 꺼져 이런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네 이렇게 나한테 이런 걸 줄 수 있어? 막 이랬는데 결국은 하게 됐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너무 좋다. 이번에 보셨다는 얘기예요? 네. 아니 잠깐만. 와우. 엑스파일을 이번에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본게 처음이에요. 예. 너무 나. 저는 그 친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너 엑스파일 안 봤단 말이야? 아니 엑스파일 안 보고 뭐 했어? 너무 엑스파일 광팬처럼 생겨놓고 본투비 엑스파일 천장에 팬. 이렇게 연필 박아놓으면서 뭘 더 따라하게 생겼는데 아니 근데 너무 공감하는 게 진짜 엑스파일 엄청 좋아하게 생겼다. 세상에 여러분 충격인데? 과연 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니 집에 막 DVD 이런 거 엑스파일 블루레이 소장판 이런 거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게 생겼는데. 갖고 있다가 재작년쯤에 중고자랑터에 내놓게 생겼을 상인데? 신기하다. 정말 제 관상이 그렇게 아니 근데 이게 시즌 10까지인가 12까지인가 있지 않나요? 11까지 있습니다. 아니 그걸 다 보시진 않았을 거고.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 제가 이건 진짜 박수감이다. 오프닝 때 왜 열심히 살았다고 했을까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인정한다. 세상에 그럼 혹시 베일계관 프로젝트가 엑스파일 하루에 10편씩 보기. 내가 개설해놓고 아직까지 엑스파일을 안 보셨습니까? 와 그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근데 대단하시네요. 저는 어느 한편으로 되게 부럽기도 하네요. 저도 이번에 외계인 주제 정해졌을 때 시도할까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계인 또 언제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SF나 음모론 뭐 이런 거 다시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래서 그냥 이번에 한번 시작해보자 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회차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 중에 딱 핵심 스토리 라인만 에피소드로 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멀더와 멀더의 동생 그런 것들에 관련된 에피만 뽑아서라도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네, 정말 대단합니다. 참고로 저는 엑스파일 영화 한 편만 봤습니다. 아 이번에 영화는 보지는 못했어요. 극장판. 네, 그리고 시리즈는 안 봐가지고. 아 잠깐 너도 엑스파일 안 보고 뭘 했어? 아니 근데 저는 안 보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래도 볼 것 같은데. 저는 친구들이 되게 재밌다고 추천 엄청 해줬었는데 그 당시 무서운 건 싫어, 징그러운 거 싫어라고 해서 근데 안 봤어요. 이 말을 믿을 수 없는 게 이분이 슈퍼내추럴은 그렇게 또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적인 나는 그게 더 무섭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안 좋아하실 법한 에피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 생각하니까 안 보신 게 많네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외계인 특집 조금 힘들었습니다. 아, 네. 징그러운 거 많이 보셨군요. 음. 아니 사실 저는 좀 뽐뿌도 물론 두 분이 하셨지만 용기를 얻었던 게 양치님이 스타게이트 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 그럼 나도 이쯤에서는 해야 되겠다 아하. 그랬거든요. 통수 맞으셨네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나 그거 아닌데? 저의 별명 쉽게 포기하는 여자 모르셨나요? 김양치기도 하지만 김냄비기도 하는. 네. 빠른 손절. 자 줄거리 들어갑니다. 스컬리는 국장의 호출을 받게 되죠. 가보니까 국장과 높으신 분들 그리고 담배 피는 남자가 스컬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국장은 스컬리에게 폭스 멀더가 있는 엑스파일로 가라. 그 부서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증명해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나름 멀더가 좀 이 부서 내에서 또 유명해요. 근데 멀더는 딱 스컬리 보더니 이미 이유를 간파했습니다. 날 감시하러 온 거 맞죠?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사건을 하나 내밉니다. 같은 고등학교의 동창생들끼리 파티 같은 데 갔다가 학생들이 죽은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죽은 학생들이 하나같이 등 쪽에 있는 허리? 등 쪽에 수상한 붉은 반점이라고 해야 되나? 사마귀 같은 게 이렇게 생긴 그런 사건이에요. 학생들이 살아남은 학생도 있는데 정신질환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이제 숲에서 죽은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이죠. 자살은 아니고 타살. 알 수 없습니다. 네. 어쨌든 생존자가 몇 명 있긴 한데 또 그 사람들은 병원 신세고요. 사건 현장으로 이제 국도를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차 라디오가 치치직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멀더가 내려서 차를 세워놓고 도로에다가 스프레이로 X자를 그려서 표시해놓고 가죠. 제일 최근에 죽은 시체를 부검을 하거든요. 근데 시신에서 이때까지 본 적 없는 단백질이 검출이 돼요. 그래서 이 좀 이상하다. 이전 시신도 재부검해보자 라고 하죠. 막 반대가 있었지만 어쨌든 피해자의 무덤을 파헤치거든요. 무덤 속에 시체를 딱 보는 순간 모두들 알게 돼요. 이건 외계인이다.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시신이요? 네네. 하지만 초자연적 현상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스컬리는 담담하게 이제 재검시를 해요. 남들이 다들 외계인 이렇게 쳐다보는데 시체가 심하게 변형되었다. 인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직 알려지지 않는 영장류의 것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코 속에서 또 알 수 없는 금속 물질 같은 것도 나오고요. 피해자들이 서로 이제 고등학교 동창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고 때문에 식물인간이 된 보안관의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휠체어 생활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제 가서 조사를 해보는데 역시나 등에 반점이 있는 거예요. 뻔하죠? 뭘까요? 뭘까요? 뻔하죠? 잘라주세요. 아직 안 뻔한가 봅니다. 어쨌든 멀더는 아이들이 납치되었을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저런 조사를 하고 돌아오는 캄캄한 밤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춥니다. 빛이 확 지나가고 나서 시계를 봤더니 9분이 갑자기 휙 지나간 거예요. 어머나. 납치됐다 돌아왔군요. 알 수 없죠. 멀더는 미친 사람처럼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네, 뭔가 발견했다 이거죠. 둘은 이제 숙소로 돌아와요. 마침 또 숙소는 정전입니다. 촛불을 켜놓고 스컬리가 샤워를 하려고 이렇게 옷을 벗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등에 뭐가 이렇게 있는 거야. 딱 그 위치. 네. 그래서 이제 두두두두두두 막 멀더 자기한테 이제 등에 뭐가 생겼다고 이게 뭐냐고 뭐겠습니까? 수술 자국. 멀더가 이제 씩 웃으면서 목이 물렸네요 라고 합니다. 양치님 멀리 가시는군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잖아요. 일화. 어쨌든 서로를 좀 적대시하던 관계에서 분위기가 좀 풀렸고요. 멀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동생 사만다가 갑자기 이제 실종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외계인에게 납치가 되었다는 거라고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런저런 파헤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정체의 세력들이 이 관련된 사건을 숨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당신도 그런 세력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스컬리는 아니다. 나는 그냥 업무를 하러 왔다라고 하죠. 굉장히 망상병자 같은 발언을 하네요. 조금 그렇게 보이죠. 이제 전화가 오고요. 아까 휠체어에 타고 있던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도 죽었다는 연락이 와요. 병원에 갔는데 그 피해자가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쓰러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가 딱 멈춰 있습니다. 네. 아까 사라졌던 9분 그 시점에. 자, 이런저런 조사를 했겠지만 생략합니다. 네. 범인은 바로 아까 누워있던 식물인간. 네, 음. 누워있던 식물인간의 네. 발을 조사를 해보니까 흙이 그 숲에서 있던 흙과 그 성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식물인간인데 애가 멀쩡하게 걸어다닙니다. 살아있던 친구 하나를 안고 숲으로 이제 걸어가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방이 다시 밝아지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 식물인간이었던 친구의 등에도 붉은 반점이 있는 거죠. 빛이 한번 확 환하게 밝아졌다가 사라지고요. 그 식물인간이었던 친구는 정신을 차립니다. 붉은 점은 사라져 있습니다. 이제 증언을 합니다. 네. 자기는 약간 최면 상태였고 우리는 숲에서 이제 파티를 열었다가 어떤 밝은 빛에 납치가 돼서 그들이 명하는 대로 친구들을 데리고 갔다.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중간에 뭐 이런저런 증거를 수집을 했는데 그게 다 불타 없어지거든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스컬리가 가지고 있던 그 코 속에서 나왔다는 금속 물질 있잖아요. 이제 스컬리가 보고서를 쓰기는 그 금속 물질로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교신을 해서 이들을 조종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장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월던은 외계인이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요. 스컬리에게. 그러니까 스컬리가 월던은 우주에 인간만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종결이 되고요. 네. 카메라가 한 남자를 이렇게 비춰요. 아까 제일 초반에 스컬리가 면담하러 갔을 때 있던 사람 중에 담배 피우는 남자. 예. 그 사람이 스컬리가 제출한 금속 물질을 들고 지하 보관실로 가죠. 보관실에 금속 물질을 딱 집어넣는데 그런 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다. 라는 식으로 에피소드가 마무리됩니다. 아니 그래서 뭐 했는데 붉은 자국은 뭡니까? 이것만 들어도 나는 너무너무 재밌다고 느끼는데 지금 양치님은 이게 뭔데? 붉은 자국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드라마잖아요. 네네. 이제 이거는 시즌 1의 1화이고요. 방금 이야기해드린 에피소드가 첫 에피소드 파일럿으로 제작된 그런 에피소드죠. 네.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느낌이 아니고 그게 쭉 이어지나요? 일단 엑스파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드라마가 아니라도 어떤 뜻으로 쓰이나요? X라는 해결? 거. 그렇죠. 그렇죠. 네. 해결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찜찜한. 사실 다 찜찜하게 끝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파일이라는 단어가 좀 이제는 미공개 파일, 뭐 미해결 사건 이런 뜻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단어로 유명해졌죠. 드라마는 안 보셨어도 오프닝 음악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요. 그쵸? 예. 디디디디디. 저거를 어떻게 재현해야 하나 했는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이 부분 자르고 안 돼. 엑스파일 음악 안 돼. 비주류 주제의 드라마잖아요. 금요일 밤이 원래 또 불금이지 않습니까? 클럽에 가든 술을 마시든 어쨌든 약속이 많은 때니까 평소보다 시청률이 좀 떨어지는 때고요. 그래서 이걸 제작했던 폭스 TV 쪽에서는 어차피 시청률은 안 나온다. 대충 떼워보자. 한 게 이제 제작 의도라고 합니다. 그랬으나 예, 근데 두둥. 예,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시즌제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첫 방송은 1993년, 네, 우리나라에서는 KBS에서 94년도에 첫 방송했고요. 시즌 9까지 가서 2001년, 2002년 이때 이제 방영이 마무리가 됐어요. 굉장히 오래. 그쵸. 예, 장수 프로그램이죠. 아까 양치님이 보셨다는 극장편도 있는데 시즌 5와 6 사이에 극장편이 한 편 있고요.
시즌 9가 끝난 지 한참 뒤에 2008년에 극장편이 2편이 나왔어요. 한참 후속 이야기가 없다가 시즌 9가 종영된 지 14년 만에 와. 2016년에 시즌 10, 2018년에 시즌 11이 방영되었습니다. 같은 배우인가요? 네. 늙은 스컬리와 늙은 멀더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쯤은 국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도 조금 나오는데 국장은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그렇군요. 나옵니다. 국장님도 나옵니다. 아, 그 국장님이 계속. 네네. 진짜 옛날 드라마 같은데 꽤나 또 최근까지 방영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 당시에 인기가 너무 컸어서 이게 쉽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르 자체는 마이너인데 그 중에 메이저물이 돼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었고요. 엄청나게 그죠. 인기였었죠. 네. 진짜. 특히 성우분들도 맞아요. 인기가 엄청 더빙도 많고. 되게 네. 유명해서 저는 초반에 그냥 더빙 안 된 판을 보다가 이건 더빙으로 봐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더빙으로 돌려서 아, 봤거든요. 그래요? 네네. 일부러. 오랜만에 스컬리 역을 맡은 서혜정 씨나 멀더 역의 이규화 씨 목소리 들으니까 되게 뭔가 딱 소름 돋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외화 더빙하는 비율이 많이 줄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 자막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간만에 듣는 성우 톤이 또 좀 다르잖아요. 또 두 분 다 워낙 유명한 성우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씩 하는데 귀에 콕콕 와박히는 그런 느낌.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게 귀가 호강하긴 하는데 이 느낌 이상하다 막 이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더빙 목소리가 너무 강렬해서 이거는 원작 소리대로는 못 보겠다 했었는데 또 보다 보니까 이제는 되나요? 저는 그쪽으로 다시 정말요? 저는 적응이 안 돼서 진짜요? 그러니까 쭉 하다가 시즌 9까지는 더빙인데 그 이후는 더빙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낯선 거예요. 멀더가 굉장히 가벼워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막 자기 세뇌를 하면서 정말 누군가 싶은 그런 느낌까지 들었는데 더빙이 좀 유명한 게 좀 1화도 있었는데 이게 DVD 출시 때 더빙판 넣어달라고 온라인에서 서명 운동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더빙판이 들어가 있고요. 진짜 드문 경우일 텐데. 그렇죠. 그리고 멀더와 스컬리 역을 맡은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해외판 더빙을 이렇게 쭉 다 이렇게 보고도 한국판이 최고 이게 오피셜. 오피셜. 진짜. 괜히 또 부심.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핵심 줄거리가 있어요. 보통 이제 긴 미드 시리즈들이 대부분 그렇듯 큰 줄거리가 있고 사이사이에 좀 필요 없는 단독 에피소드가 있고, 근데 제일 큰 줄거리라고 하면 여기서는 외계인 음모론이죠. 외계인 음모론이 뭐죠? 외계인 음모론은 어쨌거나 미국 정부가 로스웰 같은 그런 거. 그렇죠. 외계인과 이미 결탁하여 있고 은폐하려 하고 있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 세계관 자체는 현대 미국이 배경이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배경이 평범한 그런 게 아니라 조금만 뒤져보면 안에 초자연적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외계인, 귀신, 알 수 없는 괴물, 수상한 살인마, 약간 뭐 악마와 천사 이런 것도 나오고요. 악마천사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뭐 시간 여행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저것 다 뒤섞여 있고, 그게 이제 제일 핵심적으로 잡는 게 결국은 외계인이 있는데 그걸 정부가 은폐하려고 한다라는 게 핵심이죠. 자,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안테나 몸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여기 경쾌한 쳐다보세요라고 하면서 은폐하는 건가요? 그렇게 경쾌한 느낌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세계관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외계인들이 뻔합니다. 지구를 침략하러 왔어요. 아하. 네, 식민지하러 왔습니다. 어쩜 그렇게 그렇죠. 동작성도 없고. 그치만 그 또 음모를 항상 고위급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알고 외계인을 협박합니다. 너네 이러면 우리 자폭할 거야.
우리 행복에서 자폭할 거야. 아. 그래서 조금만 침략을 늦춰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먹히는구나. 네, 그리고는 약간은 이제 커넥션을 가지고 대신에 우린 구해주는 거야 라는 식으로 되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 주변 사람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러면서 외계인들이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했을 때 불일 사람을 만듭니다. 외계인과 인간의 혼종. 예. 한편 고위급이 의견을 다 모은 게 아니라서 또 외계인에 반발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들을 박멸하기 위한 바이러스를 만듭니다. 오.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항하려는 방군도 만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뒤섞이면서 착한 외계인도 나오고. 는 아닙니다. 아, 이런. 착한 외계인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사건 속에서 FBI의 엑스파일 부서 자체가 좀 초자연 현상을 수사 의뢰하는 곳이잖아요. 계속 사건이 들어와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사건들이 들어오고 그런 멀더와 스컬리가 그거를 해결을 하면 정부에선 다시 은폐합니다. 네, 그러면서 점점 그들은 이제 진실로 가게 되는 그게 제일 핵심 라인이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계속 얘는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크툴루다. 지금 스컬리는 이성 수치가 계속 깎여야 되는데 계속 그 주사위를 잘 굴려서 성공하고 있다. 이런 평도 있었습니다. 이게 시즌 하나당 한 20편 넘게 이렇게 있어서 제법 길거든요. 네, 그런데 메인 스토리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안 돼요. 그 중에 한 25%? 그 정도는 메인 스토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단독 에피소드인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이 단독 에피소드가 재밌습니다. 네, 이게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리지 않는데 그게 또 풀리지 않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아이고, 답답해. 지금 고구마 먹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안 풀렸다기보다는 멀더와 스컬리는 해결을 했지만 그걸 은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수사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FBI 수사 해결률보다 상회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멀더도 스컬리도 되게 특출난 인물들이고 이 둘의 조합이 또 되게 감정적이고 되게 돌진하는 스타일인 멀더와 항상 이성적이고 그런 어떤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인 근거 같은 거에 빠삭하고 그걸 적용시키는 스컬리, 이 조합이 환상의 조합이었던 거죠. 이게 메인 스토리가 결국은 시즌 9에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고 2012년에 어떤 뭐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마야 멸망설 그게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때 그게 좀 나오면서 확 인기를 끄는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드라마 본편상에서는 그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안 되고 애매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그러고 10몇 년이 지난 뒤에 시즌 10이 나왔지 않습니까? 12년이 훌쩍 지나서 지구는 멸망하지 않고 어쨌든 뭐 방군도 있고 외계인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게 또 완전히 그 시즌 11이 돼서도 해결은 되지 않은 네,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또 넥스트 시즌을 좀 바라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제작진들은 시즌 12가 또 준비돼 있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인물 설명하고 나서 이게 그냥 파일럿 에피소드 뭐 하나 만들어 보고 뭐 금요일 시간대 대충 때우려고 만든 거잖아요. 원작 소설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즌 후반부는 그냥 멀더와 스컬리의 이 캐릭터의 인기를 등에 업고 질질 끌고 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쉽고 그냥 깔끔하게 시즌 7, 8에서 좀 마무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팬 입장에서 길게 나와서 좋긴 하지만 좀 이제 질질 끈다는 게 분명히 있긴 하죠. 네. 그러면 엑스파일의 인기 요인이라고 한 캐릭터 소개 좀 해볼게요. 플레인 폭스 윌리엄 멀더. 사람 이름이 폭스 여우라고 하니까 좀 특이하죠. 그렇죠. 진짜 많이 안 쓸 것 같은. 아니 보통 그렇게 자기 아들내미 이름을 그러니까요.
부모님이 잘못하셨네요. 약간 애칭으로는 괜찮겠지만 그죠. 여우야. 여우야? 여우야? 약간 오글오글하네요. 아니, 다 큰 아들한테 여우라고 부르는 거 좀 그럴 것 같은데. 10대까지만 해도 좀 귀여운데 그러고 보니 주토피아의 여우랑 조금 이미지가 비슷한데요, 아. 멀더랑. 약간 깐족거리는 느낌. 그러네요. 극 중에서는 멀더가 자기 이름을 되게 멀더라고 불러달라고 엄청 수차례 강조합니다. 절대 폭스라고 부르지 마라. 그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작 방송국이 폭스 TV라서 폭스 멀더가 됐다. 네, 이런 설이 있습니다. 별명은 스푸키라고 하고요. 뭐 유령, 도깨비, 뭐 유령 잡는 멀더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멀더의 좀 괴짜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별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고요. 유학파. 네, 그렇습니다. FBI 강력범죄센터를 거쳐서 현재의 엑스파일 부서 담당자가 됐다고 합니다. 어차피 근데 부서원은 자기 한 명뿐이죠. 맞습니다. 네. 아, 중간에 에피소드에 그 선배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정말 에피소드 하나로 슥 사라지죠. 네네.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줄거리에서 말했던 것처럼 여동생이 납치된 사건 때문에 이런 좀 초자연적인 현상, 사건에 매달리고 좀 집착하는 인물이 되죠. 동생이 외계인에게 납치됐다고 멀더는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억이 좀 본인 스스로가 정확하지 않게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밤중에 UFO가 내려와서 빛이 있고 막 거기서 이제 동생이 사라졌고 이런 게 사실 뭐 자다가 꿈을 꾼 것처럼 그쵸.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상일 수도 있고. 사라진 순간을 봤어요. 네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제일 멀더의 큰 트라우마이기도 하고요. 그 진실도 결국 밝혀지나요? 아, 네. 이거는 핵심적인 사건이니까. 네, 정말 큰 스포라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해결하고 끝냈군요. 멀더 수사 능력 자체는 뛰어나고요. 하지만 과학적 수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직감에 의존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스컬리가 보기에 멀더의 주장은 대부분 좀 황당하게 받아들여지는 편이죠. 근데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관 자체가 좀 한꺼풀만 뒤집어 보면 초자연 현상이 넘실 그런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멀더가 주장한 황당한 주장이 대부분 맞습니다. 네. 뭐 외계인이 있고 유령이 있고 그렇습니다. 괴물이 한 짓이다. 괴물이 한 짓이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거 뭐 이렇게 연쇄살인마 아니에요. 괴물입니다. 어쨌든 멀더가 이렇게 추진력 있는 인물처럼 그려지는데 또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멘탈이 좀 순두부까죠. 네. 겉바속촉. 맞아요. 네, 그래서 겉으로 스컬리 앞에서 굉장히 깐족대거든요. 그래서 뭐 오컬트적인 물론 현상이 일어나면 스컬리 이것도 몰라요 하면서 막 그런 오컬트 지식을 자랑을 해요. 그러다가 그런 게 이렇게 한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순간이 꽤나 종종 옵니다. 네. 그리고 또 성격이 생각보다는 꼬인 데가 없이 솔직해서 스컬리 앞에서 그런 걸 숨기질 않아요. 이런 게 또 멀더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멘탈이 순두부인 게 되게 이해가 가는 게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말을 계속 안 믿어주잖아요. 그쵸. 주변 사람들이. 그럼 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의심스럽고. 네. 이쯤에서 알아보는 멀더의 취미 뭘까요? 연필 깎아서 천장에 던지기. 안 본 양치님조차 아는. 네. 양치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 거죠? 스노우캐 웹툰에서 봤어요. 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초반에는 안 나오다가 시즌 5 이후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정리하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아니면 진짜 심심해서 재미삼아서 연필을 뾰족하게 꽂아가지고 천장에 꽂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다른 거는 안 꽂아요. 칼 같은 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즌 9가 종료되고 10몇 년 뒤에 시즌 10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이가 든 멀더와 스컬리가 다시 나오고 그 옛날 사무실이 또 나오는데 그 사무실에 정말 컴백을 반기는 것처럼
천장에 연필이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걸 안 치웠단 말이에요. 약간 엑스칼리버처럼 뽑을 수 없는 뭐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만 뽑을 수 있나? 이게 또 다른 취미라 그러면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어울릴 수도 있고 포르노 감상이 취미입니다. 뭐 이렇게 엄청 진지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개그 코드처럼 나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수사하다가 텀이 생기거나 막 이러면 막 진짜 엉뚱한 데서 포르노를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들켜서 당황하고 뭐 이런. 그 시대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설정이죠. 그렇죠. 요즘에 좀 나오기 힘들죠. 난리 나죠. 월더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해바라기 씨요. 네, 진짜 햄스터도 아닌데 진짜 해바라기 씨를 그렇게 먹어요. 그쵸? 아니 미국인들이 원래 진짜 많이 먹나 봐요. 우리 야구 MLB 보면 맞아, 선수들 대기석 맞아요. 거기서 엄청 먹잖아요. 씨 뱉고 누구를 삼키고. 딴 미드 쪽 팬들이 말하기를 그래도 여기는 맨날 도넛에 커피인데 그쪽은 웰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아 형사물 항상 도넛 그쵸. 커피니까. 항상 이렇게 밤샘하고 나서 도넛 커피 돌리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근데 걔네는 또 진짜 왜 그러는 거죠? 건강이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건강이라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게 설정 오를 수도 있는데 월더가 정록생맹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웃긴데 외계인이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조정? 이런 걸 하는데 색깔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롭다는 말도 안 돼. 그죠? 가시광선으로 사람은 정신을 조종한다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파동도 아니고.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파동을 썼는지 저희는 외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럼 스컬리 한번 소개해 볼까요? 스컬리 풀네임은 데이나 캐서린 스컬리이고요. 아까 멀더 별명이 스푸키라고 그랬는데 스컬리의 별명은 스타벅이라고 합니다. 스타벅. 예, 저희가 아는 그 네. 스타벅. 예. 백경. 그쵸. 예. 이쯤에서 이제는 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아버지가 맞습니다. 붙여준 별명이죠. 예. 아버지와 또 긴밀한 유대가 있었는데 점점점점점점. 아버지도 외계인에게 납치되셨나요? 자, 어쨌든 넘어갔어. 스컬리 이야기 계속 해볼까요? 스컬리는 물리학 전공이고요. 예, 의과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FBI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는 멀더의 감시 역으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사를 하면 일단 멀더가 돌진합니다. 그러면 스컬리가 고삐를 줍니다. 워워워 기다려봐요. 그래서 아까 콩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멀더가 좀 감성을 대변한다고 하면 스컬리는 이성을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죠. 멀더는 초자연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열린 마음이라서 좀 추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스컬리는 정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더라도 그걸 끝까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는 게 에피소드마다 멀더는 초자연적 현상을 거의 대부분 목격을 하거든요. 근데 스컬리는 그때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눈앞에서 놓친다거나 그런 것들 있죠. 그런데도 멀더를 믿어주다니. 그러니까 그곳에 뭔가 똑같이 출동을 했다가 잠깐 한눈을 팔면 초자연 현상이 딱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네. 이게 좀 엑스파일만의 클리셰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준다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어느 정도는 스컬리가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또 멀더를 믿어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진짜 이성적이다라는 지점이 좀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이게 그 현상 자체를 부정하진 않거든요. 무언가 현상이 있기는 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나 받아들이는 게 좀 더 이성적인 그런 태도죠. 그런 태도 있잖아요. 과학자들의 이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맞아요. 네. 부정하지 않는 그런 거. 이 태도가 심지어 스컬리가 UFO에 납치되기도 하거든요. 그때도 그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을 엄청나네요. 했음에도. 예, 그래서 그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멀더가 되게 양아치같이 좀 건들건들거리고 이제 스컬리가 되게 깍쟁이같이 탁탁 받아치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가 처음에 정말 대면대면해요. 그 상대방을 생각을 할 때 아 진짜 고집쟁이야. 서로? 네. 아 얘 진짜 일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딱 동시에 생각하는 게 있는데 너 때문에 수사가 안 돼.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상반된 캐릭터성 요런 게 진짜 메인 스토리를 그만큼 인기 있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연료 때문에 멀더가 시즌 7 정도 되면 외계인에게 잡혀가요. 그러면서 둘의 티키타카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시청률도 떨어지게 되죠. 잡혀가고 그러면 안 나와요? 아닙니다. 잠깐 출연이 좀 빈도가 낮아지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뭐 결국은 시즌 8, 시즌 9 돼서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요. 이게 그냥 티키타카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관계성이 당시에 좀 보기 힘든 어떤 문법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멀더가 위험에 빠져요. 그리고 스컬리가 그걸 구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스컬리 역할이 단순히 보조자나 백업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고삐를 쥐고 있다고. 그래서 애가 돌진을 하면 수습을 해주거나 좀 감당을 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번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서 팬덤을 뒤져봤어요. 근데 이 팬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진짜요? 예, 그래서 이름이 붙은 팬덤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정말 놀랐던 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정말 영화 잡지 많이 보고 막 이랬을 때 그때 그곳에서 기고하시던 분이 아직도 그 활동을 하시면서 그걸 이제 이끌어 나가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뭘 해도 한다. 그래서 기분이 참 묘해지더라고요. 아니 근데 캐릭터 소개를 지금 끝났다고요? 더 많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다 한 거 아니에요? 수많- 멀더와 스컬리는 다 한 거 아니야? 국장님도 이야기해야 되고 담배 피는 남자도 이야기해야 담배 되고. 피는 남자도 이야기해야 그리고 되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멀더의 숙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야기 다 하면 안 볼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되게 중요한 건데. 아니, 담배 피는 남자는 좀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네. 그냥 저는 흑막 클리셰겠거니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 피는 남자가 땡땡땡이라니 뭐 이러면서 정말 이름은 있어요. 아니 정말 이거는 야 미국의 어떤 트라우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랬습니다. 트라우마. 사실 담배 피는 남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결국은 네, 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긴 한데 근데 이 담배 피는 남자도 담배 피는 남자라는 이름 그 비주얼 이런 것도 사실 엑스파일의 인기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하니까 맞아요. 예. 정말 흑막 매력적인 흑막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엑스파일 영화판이 나왔을 당시에 그때가 이제 영화 OST가 되게 잘 나오던 전성기였거든요. 엑스파일 OST도 되게 좋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노래는 뮤직비디오가 그냥 담배 피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런 뮤직비디오도 있습니다. 아, 진짜 그 부분 때문이라도 양치님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아니 이제까지 설명 중에 가장 호흡갔는데요. 미국의 트라우마가 뭐지?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메인 스토리를 요거 보면 된다고 리스트를 줄 테니까 보세요. 징그러운 거 싫은데. 아니 근데 오히려 외계인 에피소드는 외계인은 그런 그냥 게 없어요. 평범해요. 양치님이 두려워하시는 징그러운 그런 거는 진짜 거의 단독 에피소드에 나오는데 아까 유령이랑 뭐 악마 이런 것도 나온다고 그러지만 보통 괴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좀 괴물들이 개성이 있어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별칭도 있어요. 이주의 괴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주의 괴물은 뭐였다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나중에 보다 보면 걔네들이 안 나오면 또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이란 뭘까요? 행복이란 내일 볼 엑스파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와우. 웬일이야. 정말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와, 꼭 그 보시기 정도예요? 바랍니다. 네. 와. 이어지는 31화 4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영화 디스트릭트 9 이야기가 계속됩니다.